네,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문남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신문남의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사람이 직접 읽다 보니까 혹여 틀릴 수도 있는 부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날씨 한번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21일입니다. 전국 흐리고 비 소식. 아침 기온 서울 13, 부산 15.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북 남부, 전남, 경북 남부, 경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늘 아침까지 경기 서해안과 충청도, 경북 북부 내륙, 전남 동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 그 밖의 내륙과 전라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9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대구 10도, 춘천 8도, 제주도 16도 등이다. 낮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대구 19도, 춘천 17도, 제주도 22도 등이다. 네, 이렇게 날씨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신문 읽어주는 콘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경향신문부터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는 한 신문씩 돌아가면서 해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되 오늘은 경향신문부터 시작했다면 수요일은 가나다 두 번째 순서인 동아일보부터 시작하고요. 금요일은 세 번째 순서인 조선일보를 처음 순서로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먼저 경향신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면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 빠진 월성 1호기 감사, 정부 탈원전 유지. 두 번째 제목입니다. 문 대통령, 택배 노동자, 과로사 더 이상 없게 하라. 세 번째, SK 하이닉스, 10조 투자 인텔랜드 인수. 네 번째입니다. 주식 양도세, 돌고 돌아 대주주 10억 유지할 듯.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 빠진 월성 1호기 감사, 정부 탈원전 유지. 감사원이 20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원전 안전성과 지역민의 수용도는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이 빠진 결과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분야를 낮게 평가한 부분은 있다고 하면서도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경제성 평가가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가동 중단 타당성 판단 아니야. 안전성 문제는 평가서 제외, 폐쇄 결정의 제한적 영향.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에서 밝힌 경제성 평가의 핵심은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용한 원전 판매 전망 단가가 낮게 추정됐음에도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노후 원전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에 조기 폐쇄 방침을 정하고 한수원의 조기 폐쇄 이외의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8년 9월 퇴직한 백 전 장관의 재취업, 포상 등의 제한이 가해지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하게 했다. 또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산업부 국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죄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으며 신규 원전 6기 도입을 백지화한 정부 정책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경제성에 한정된 평가 결과와 조기 폐쇄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감사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택배 노동자 과로사 더 이상 없게 하라. 코로나 약자 보호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언급하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 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10조 투자, 인텔랜드 인수. 국내 M&A 사상 최대 빅딜.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 국내 최대 규모 빅딜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르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부문 세계 1위 자리도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20일 인텔의 메모리 사업 부문인 낸드 부문을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부문은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생산 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다. 인수 금액은 2016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금액 80억 달러를 뛰어넘는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로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도 세계 5위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된다. SK하이닉스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D램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하며
사업 구조를 최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주식 양도세 돌고 돌아 대주주 10억 유지할 듯. 여당의 의견 불어 기재부 난감. 고소득자 과세 강화 후퇴 비판. 청와대 정부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확정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려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 만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청와대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 수렴을 한 것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같이 재검토에 나서면서 기재부는 원안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기재부는 그간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 추진을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순탁 회계사는 정책을 수정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금융소득 전면 과세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네, 이렇게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아일보인데요. 네,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면 제목입니다. 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두 번째입니다. 알립니다. 코로나 극복 새 일자리로. 세 번째입니다. 시진핑 6.25 첨전 전시 관람, 애국심 띄우기. 네 번째, 추미애 손들어준 청와대, 수사지휘 불가피. 다섯 번째, SK하이닉스, 인텔랜드 부문 10조 원의 인수. 여섯 번째, 독감 접종 후 또 3명째 사망.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감사원 조기 폐쇄 위해 경제성 낮춰. 산업부 직원 휴일밤 관련 증거 인멸. 문 대통령 보좌관의 가동 중단 묻자 전해들은 백운규 폐쇄 검토 지시.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부분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방향을 잡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 특히 산업부는 감사가 시작되자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건의 문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을 일부러 낮게 산출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높게 추정해 조기 폐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보다 운영 변경 허가 기간까지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18년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 계획에 대해 청와대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해 드는 백전 장관은 즉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은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2018년 5월 3일 3,327억 원이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1,779억 원에서 733억 원으로 낮췄다가 같은 달 18일에는 163억 원까지 떨어뜨렸다. 이후 회계법인은 같은 해 6월 11일 최종 224억 원으로 보고했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산업부 직원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 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총 삭제한 문서는 444건으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120건의 문서는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작 감사원의 목적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결론을 내지 않아 이번 감사를 반대해온 여권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알립니다. 코로나 극복 새 일자리로. 2020 리스타트 자폐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 온라인 개최. 올해로 8회를 맞은 2020 리스타트 자폐어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약 130여 곳이 참여합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80여 기업은 채용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및 장소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 주최 동아일보 채널A. 문의는 02550-2663. 네, 다음 기사입니다. 시진핑 6.25 참전 전시 관람, 애국심 띄우기. 네, 사진이 보이네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서 리커창 총리 등 최고위급 간부들과 함께 항미 원조,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이란 뜻입니다. 항미 원조 전쟁 70주년 관련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6.25 전쟁이죠.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항미 원조를 앞세우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과정에서 최근 BTS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공격 같은 혐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추미애 손들어준 청와대 수사지휘 불가피.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인텔 낸드 부문 10조 원의 인수.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 빅딜. 삼성전자 이어 낸드 세계 2위로. D램, 낸드 메모리 모두 강자 도약.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전통 강자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 인수 금액만 90억 달러에 이르는 빅딜로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로 단숨에 뛰어오르게 된다. SK하이닉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인텔의 낸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낸드 플래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에 위치한 생산시설 등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20일 사업 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말까지 주요 국가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1년 넘게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과 낸드 플래시로 양분되는데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은 2위지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5위에 머물러 있다. 전체 매출에서도 D램 비중이 75%에 달해 불균형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혔다. 이번 인수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20%를 넘어서며 1위 삼성전자 뒤를 바로 쫓게 됐다. 동아일보 마지막 기사입니다. 독감 접종 후 또 3명째 사망. 고창 78세 여성과 대전 82세 남성 각각 백신 접종 다음 날 당일 숨져. 당국 정상유통 인과관계 조사 중.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은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이 20일 잇따라 숨졌다. 16일 인천에서 18세 고교생이 접종 이틀 뒤 사망한 지 나흘 만이다. 이들의 사망과 독감 접종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도와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에서 A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경 동네 한의원에서 독감 무료 접종을 받았다. 해당 백신은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신성약품 물량도 아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접종 전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독감 접종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단 백신 부작용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같은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마을 주민 중에서도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는 아직 없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유족과 협의해 21일 부검을 하기로 했다. 대전에서도 독감 접종을 받은 80대 남성이 숨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서구 관저동 주택에서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1시간 후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동네의 한 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대전시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같은 의원에서 동일한 백신 주사를 맞은 32명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보통 독감 백신 부작용 중 발작, 마비 같은 중증은 접종 후 짧게는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나타난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정부는 당장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이어지자 긴장하고 있다. 불안감이 확산돼 예방접종 기피로 이어질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의 동시 유행 예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라임, 김봉현.
강기정 이외 청와대 핵심 인사, 로비 내용 언론에 흘려라. 원전 감사 전날 밤 자료 444개 삭제, 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청와대 하루 만에 추후 수사지휘 불가피. SK하이닉스 10조 원의 인텔 메모리 인수. 다섯 번째, 또 독감 백신 맞고 세 번째 사망.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단독 라임 김봉현, 강기정 이외 청와대 핵심 인사, 로비 내용 언론에 흘려라. 3월 도피 중의 지시. 라임 자산운용 배후 전 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배 중이던 지난 3월 측근 A씨에게 평소 얘기했던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김 전 회장이 A씨에게 밝힌 여권 인사에는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부산 지역 친문 현역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거기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씨,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까지 6명이었다.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와 친문 의원에 대한 수사는 김 전 회장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라고 한다. 나머지 4명은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상호 씨는 이미 구속 기소돼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김 전 회장이 A씨에게 밝혔다는 리스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라며 김 전 회장이 당사자들에게 구명 메시지를 발신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회장은 향군 상조회 인수권을 두고 횡령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언론에 흘려라라는 지시를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6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과 배치된다. 편지에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지난 4월 검거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니 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는 소극적이란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을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진술이 회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였지만 체포되기도 전인 지난 3월 측근에게는 강 전 수석에게 로비했다고 자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내용을 아는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금융사기범의 옥중 편지를 주요 근거로 윤 총장이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청와대 고위 인사와 친문 의원 등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를 의식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원전 감사 전날 밤 자료 444개 삭제, 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감사원, 산업부 공무원들, 월성 1호 감사 방해 수사 의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일요일 밤 11시 등 심야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인 것이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4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수치를 왜곡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이 가동 중단 지침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말을 담당 과장에게서 전해 들은 직후였다. 산업부는 청와대에 월성 조기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를 수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조기 폐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또 대한검토 등 중간 절차를 건너뛰고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조기 폐쇄를 밀고 나갔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를 파악했지만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전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렸다는 원전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론을 흐렸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과 관련해 문책 대상자들의 업무 관련 비위 행위, 자료 삭제 등 범죄 혐의가 짙은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징계 수위가 낮은 점 등을 들어 감사원이 산업부의 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의 실상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 기사입니다. 청와대 하루 만에 추 수사 지휘 불가피.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 필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모펀드 라인 비리 수사 등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이후 청와대가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야당 수사에 무게를 두라는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 채널A 사건에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네, 그 다음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10조 원의 인텔 메모리 인수. 국내 기업 사상 최대 M&A.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업계 1위인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M&A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 반도체 업계 전체의 역대 M&A 중에서는 8번째 규모다. 이로써 세계 낸드 시장 5위인 SK하이닉스는 1위 삼성전자에 이은 2위로 올라서게 됐다. 낸드 플래시는 D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에 속한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관된다. 코로나 사태로 대용량 컴퓨터 투자가 늘면서 여기 들어가는 낸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수십조 원짜리 빅딜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기초인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중 테크 전쟁을 반도체 전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재계에서는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2년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2018년 도시바 메모리 지분 인수에 이어 세 번째 승부수를 던졌다고 본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또 독감 백신 맞고 세 번째 사망. 고창 78세, 대전 83세 숨져. 인천의 18세 고등학생에 이어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과 대전의 80대 남성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직후 숨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날 독감 백신을 맞은 전북 고창의 78세 여성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대전에서도 83세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인천의 18세 고등학생이 지난 14일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사망하는 등 닷새간 3명이 백신 접종 직후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자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48만 명분의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고 61만 명분의 백신에서 백색 침전물이 발견되는 사고가 터진 직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백신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3명의 사망이 백신 접종 때문이었는지는 일주일쯤 걸리는 보건당국 부검을 거쳐 밝혀질 전망이다. 18세 학생 사망 사실을 사흘 뒤 발표했고, 백신 제조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82,668명이 이 학생과 같은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3명에게 알레르기나 접종 부위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중앙일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면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목, 월성 1호 언제 멈추나, 백운규 원전 위법 불은 문의 한마디. 두 번째 제목입니다. 단독 금태섭 오늘 탈당, 고질적 편가르기, 민주당의 반대. 세 번째입니다. 사진, 서울 110일 만에 미세먼지 나쁨. 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월성 1호 언제 멈추나, 백운규 원전 위법 불은 문의 한마디.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문 대통령 언제 연구 정지 물은 뒤 백운규 조기 중단 산업부의 지시. 경제성 평가 최종 결론 달라져. 탈원전 맞추려 절차 수차례 위반. 한수원 회계법인의 단가 수정 요구. 경제성 평가 1778억에서 224억 낮춰. 야당 탈원전 공약 맞춰 친밀작전. 백운규 중간과정 개입한 적 없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문 대통령. 2018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은 전날 청와대의 한 행정관에게 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한 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 원전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올리자 이를 본 문 대통령이 했다는 질문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백 전 장관은 바로 A 과장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의 산업부가 작성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 결정을 하더라도 원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보다 2년 뒤 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돼 있었다. 한수원도 그것을 원했다. 청와대도 2017년 12월 산업부 보고 때 2년 더 운영한 후 폐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듣고 질책하는 바람에 A 과장은 보고서를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는 이처럼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절차를 어긴 사례가 다수 담겨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최종 감사 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며 감사를 진행해 내놓은 결과다. 감사 보고서엔 산업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한수원을 압박하는 장면도 나온다. 2018년 3월 산업부에선 A 과장과 한수원 직원이 참석한 월성 1호기 관련 회의가 열렸다. A 과장은 한수원 직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해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고리 1호기 정지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 이벤트였다. 결국 고리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 사흘 전인 6월 16일 한수원은 예정에도 없었던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영의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다. 실제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제성이 떨어져 조기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과 원자력 학계는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 분석에선 1,778억 원으로 줄었고 산업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인 5월 12일엔 224억 원으로 줄었다. 산업부 공무원만 징계, 청와대 비서관은 문책 피해갔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2018년 5월 11일 회의를 하며 삼덕회계법인의 원전 판매 단가를 자신들의 전망 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이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수원 전망 단가는 55.08원 kWh인데 실제 판매 단가보다 9.3% 낮았다. 또 한수원은 정확한 경제성 추정을 위해서는 원전 이용률 등을 수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삼덕회계법인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은 과다하게 추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했던 삼덕회계법인의 직원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인 5월 24일 한수원 직원에게 전자메일을 보냈다. 그는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합니다라고 썼다. 다만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라며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 결정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경제성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고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절충적 결론이 나온 것은 감사위원회의 내부의 충돌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위는 4.15 총선 전 사흘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재감사에 들어가 지난 7일부터 엿새 동안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보고서를 의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 간의 갈등설도 돌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 간 만장일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누구도 형사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정도의 인사자료 통보 조치만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며 주의 요구를 했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산업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요구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직권 심리까지 했으나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범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감사 내용과 관련해 고발 조치가 될 경우 범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백 전 장관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문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 그러나 낼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더구나 청와대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기존 에너지 전환 정책 계속. 백 전 장관은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중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실무자끼리는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경제성 분석을 회계상 내용만 가지고 했는데 안정성 등 외부 비용을 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한수원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관계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해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 여당의 압박과 정권 핵심 하수인들의 정황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며 헌법상 감사 기능까지 파괴하고 있는 문정권의 폭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견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단독 금태섭 오늘 탈당, 고질적 편가르기 민주당의 반대. 금태섭 작년 공수처법 기권 징계, 조국 내전, 총선 낙천 등 이딴 실현, 당내 균형 잡아주는 역할 했는데 서울시장 보선 주요 변수 가능성.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탈당한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의 고질적인 편가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는 당을 떠나는 방법으로
표명할 때라는 게 금 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신파로 평가받는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표결에서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당의 징계를 받았다. 당 안팎에서 소신을 징계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4개월이 더 지났지만 민주당은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금 전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내부의 중도 목소리는 약해지고 주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면서 진영 대결 양상이 더 첨예해지는 전국이어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에 소수 의견을 내기 힘든 당 분위기에서 그나마 조, 금, 박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조금 박해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친문과 반문의 대립이 고착화한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소신파 한 명 목격하는 민주당 중도 목소리 사라진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면 편가르기다. 법무부 장관으로 큰 흠이라는 등의 쓴소리를 했다가 이른바 조국 내전의 당사자가 됐다. 지난 4월 총선 후보 경선에선 그를 지역구에서 낙천시키기 위해 조국 베스트의 저자 중 한 명인 김남국 변호사가 대항마로 나서기도 했다. 후보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강선우 의원이 경선에서 이겨 당선됐다. 낙천에 이어 당론 반대에 따른 징계까지 받자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은 전체주의 정당에 가깝다고 비난했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의 측근은 현재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총선 낙천과 정치적 불리함 등을 감내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편가르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자신이 검찰에서 징계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민주당의 징계 결정에 유감을 표한 적이 있다. 그는 14년 전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신문에 기고해 논란이 됐다. 금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14년 전 검찰총장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함께 가거나 멀리 가기는커녕 아예 안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에둘러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비주류 정치인으로 인지도를 가졌던 금 전 의원의 탈당은 정치권의 미묘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향후 진로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지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 등으로 꿈틀거릴 정치 지형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 전 의원은 탈당을 결심하기 이전부터 여야 정치권 인사를 만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금 전 의원이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지낸 인연이 있다. 지난 2월엔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 걱정을 안고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이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 민주당에는 금태섭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사진 기사입니다. 서울 110일 만에 미세먼지 나쁨.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성수대교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희미하게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 초미세먼지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네, 이렇게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면 새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원전 정쟁만 남긴 월성 1호기 감사. 두 번째, SK 초대형 인수 재계 2위 보인다. 세 번째, 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쟁만 남긴 월성 1호기 감사. 감사원 계속 가동 경제성 저평가 385일 만에 감사 결과 내놨지만 조기 폐쇄 타당성엔 판단 안 내려.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애초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치열한 진영 싸움으로 번진 것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판매 단가와 비용 산정이 과다했다고 결론지었다. 한수원이 전체 원전의 이용률 84%를 기준으로 삼으면 전망 단가가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이 이것을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해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할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면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선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이사들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 삭제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1983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 중소로형 원전이자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으로 2012년 12월 30년에 설계 수명을 마치고 가동이 정지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그해 6월부터 운전을 재개했다가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로부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족처였다.
하지만 조기 폐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안 통과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이 385일 만에 결론을 냈으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을 내릴 당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온 데다 이미 원전의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만 검토하고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감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10년 내에 고리 2호에서 4호기, 한빛 1호에서 2호기 등 원전 10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치 쟁점화돼 논란이 들끓었다. 최 원장의 41% 지지율을 받은 대통령 발언을 정점으로 여당은 최 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정부 여당의 외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감사원 회의 내용이나 감사 내용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감사원의 공정성도 훼손됐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대세인 만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산업부도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초대형 인수 SK 재계 2위 보인다. 인텔 낸드 사업 10조 3천억 원의 인수, 자산 1조 원 차이로 현대차 그룹 바짝 추격. SK그룹이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치고 재계 서열 2위 자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20일 SK 하이닉스는 10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비금융 계열사의 자산 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금을 합산한 공정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424조 8,480억 원으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대차 234조 7,060억 원, SK 225조 5,260억 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다. 2, 3위 간 자산 총액 차이가 채 9조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SK가 인수하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자산은 7조 8천억 원 남짓이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SK의 총 자산은 233조 3,260억 원으로 현대차와의 격차는 1조 원 수준으로 좁혀진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력 엔진 결함에 따른 품질 비용 3조 원 남짓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점을 염두에 두면 재계순위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0년 들어 공격적 인수합병에 나선 SK가 2005년에 재계 3위로 올라선 뒤 현대차와의 격차를 좁혀왔으나 삼성 현대차 2강 구도를 좀채 깨뜨리지는 못했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이번 최대 규모 인수합병으로 몇 년 안에 삼성과 SK 두 반도체 주력 기업이 재계 1위, 2위 판도를 형성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에서는 이미 SK가 현대차를 제쳤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SK그룹의 영업이익 총액은 9조 8,800억 원, 순이익은 7조 9,650억 원이다. 현대차 영업이익 7조 3천억 원, 순이익 7조 9,080억 원보다 많다. 다만 매출액은 SK가 현대차보다 20조 원 남짓 적다. 네, 한겨레 세 번째 기사입니다.
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권 지휘권 발동은 불가피. 라임 수사 중립성 확보 차원 판단. 신속하고 성역 없이 엄중 수사를.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제외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이를 지시하거나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여야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한 라임의 로비 의혹,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박탈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장관의 판단이 수사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로비 접대 의혹을 받은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가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정치 공방으로 번져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으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또한 문 대통령은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에서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는데 그런 원칙 아래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도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힌 만큼 검찰 역시 성역 없는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네, 이렇게 5개 신문 읽어드리는 콘텐츠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까 날씨에서도 봤듯이 오늘 혹시라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산 꼭 준비하시고요.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외투 하나씩 챙겨서 여러분들 출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문남의 콘텐츠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의 중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활기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